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지금 7월 26일에 이거를 듣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좀 여유를 부리다가 오늘 좀 다소 늦은 시간에 녹음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7월 25일 저녁 8시에 이제 점점 간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혼자 녹음을 할 때 점점 여유롭게 하고 있다. 저만의 어떤 방학까지는 아니지만 저만의 세미 휴가랄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좀 여유롭게 하고 있는데요. 7월 26일은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는 비혼세 233회가 탄생하는 날인 동시에 캥 작가님 주니어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야!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비혼세 업로드 날 태어나게 되어가지고 캥 작가님이랑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번 주를 안 들으셨다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많이 놀라실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번 주에 얘기를 했다시피 캥 작가님이 지금 만삭이신 상태고 제왕절개를 하시는데 제왕절개 날짜가 7월 26일 오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출근하면서 이거를 듣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출근, 캥 작가님의 출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활기차게 출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캥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저희 언니도 애들 둘이 있지만 다 자연분만을 했어서 제 주변에 제왕절개를 한 사람은 제 친구 중에 이제 쌍둥이를 낳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 빼고는 거의 다 자연분만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제가 한동안 막 바쁘고 정신없고 이런 사이에 아이 낳은 친구들은 아마 꽤 했을 수 있는데 제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은 출산을 아예 10년 전에 했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왕절개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 진짜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걸 알아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는데 저만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왕절개라는 게 요즘은 그 수면 마취를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잘 수도 있대요.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저는 이걸 처음 들어가지고 캥 작가님이랑 그런 어떤 의논을 했단 말이에요. 별별 걸 다 의논을 한다 생각하면서 캥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제왕절개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잠든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아기가 뿅 하고 태어나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탯줄도 자르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를 좀 깨끗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킹 작가님도 다시 이제 봉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그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잠든 상태로 수술실로 들어가서 나중에 아이를 뿅 하고 만날 것인가. 근데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는데 제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 낳는 것까지는 보고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할 때 이 절개할 때는 정신이 있는 상태고 물론 이렇게 하반신은 다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 통증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아기 나오면은 이제 말 그대로 아기를 꺼내자마자 뿅 하고 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수면 마취약을 넣어가지고 스르륵 잘 것인가 이 둘 중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제왕절개를 하는 거는 이미 확정인데 하나는 내가 잠든 상태로 들어가서 나중에 아이를 뿅 하고 만난다인 거고 하나는 수술실 들어갈 때까지는 의식이 있었다가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얼굴을 짠 하고 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스르륵 잠이 들어서 이제 눈 뜨면 나중에 그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수유를 하니까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다거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로 저랑 킹 작가님이랑 좀 때 아닌 전화로 한동안 뭐가 더 좋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의 성격으로는 그냥 나는 들어가가지고 일단 볼 것 같다. 너무 신기하지 않냐.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미있는 경험 같아서 나는 볼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킹 작가님은 정말 살면서 뭐 어떻게 조그만한 뭐 이렇게 뭘 봉합을 한다거나 이런 아주 작은 수술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수술이 블록버스터처럼 재앙절개인 그런 분이라 그걸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수술실의 풍경과 막 이런 거를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심지어 어떤 통증은 없더라도 제왕절개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감각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절개선을 따라서 이게 하나하나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내 어떤 피부 위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또 느껴지고 그리고 또 사각사각 막 그런 관련된 소리도 나고 수술실의 냄새도 나고 그럴 건데 그걸 느끼는 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무서우면 뭐 당연히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냥 저는 저 같으면은 볼 것 같다. 뭐 어떤 숭고함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데 재밌지 않냐. 신기하지 않냐. 이러나 저러나 뭐 나중에는 좀 자고 일어날 수 있는데 난 신기해서 한번 보기는 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캥 작가님이 처음에는 나는 그냥 잠든 상태에서 들어가고 싶어 라고 했다가 제가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 나름대로 좀 기념이 될 만한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이제 캥 작가님이 재앙절개하기 전날 밤 8시인데 제가 한번 나중에 자기 전에 물어봐야지. 정했냐?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출산할 때도 일단 병원에 가면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또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출산 캐리어 싸는 게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캐리어를 이것저것 챙기려고 물건을 이제 거실에다가 다 펼쳐놓고 이걸 다 넣지는 못하시고 그런 상태로 이제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너무 하기가 싫다. 그리고 지금 너무 기력이 없다. 얘기해가지고 저는 이제 대충 벌려놔라. 순둥이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그런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산모 캐리어라는 것도 또 굉장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거 관련된 브이로그도 진짜 많대요. 어떻게 캐리어를 다 싸가지고 뭐 전날은 뭐를 먹었고 뭐 당일날은 제왕절개 어떻게 들어가고 이거를 브이로그로 기록하시는 그 산모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또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좀 신기했습니다. 지금 이걸 킹 작가님이 아마 나중에 나와서 아무래도 병원에서 심심하니까 듣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 또 많은 한줌단 분들이 진짜 응원과 어떤 사랑과 기를 엄청 많이 쏴주셨잖아요. 그만큼 잘 낳고 나중에 회복하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제왕절개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회복하면서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도 이제 알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잘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게 구글이랑 인스타그램이 제가 하는 얘기를 자꾸 수집을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광고 같은 걸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제왕절개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한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는 어떤 그래픽처럼 표현한 거였는데 저는 이제 뭐 모르니까 저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절개를 하면 아이가 있는 데까지 뭐 한 두세 번 정도 걸쳐서 이렇게 절개를 하면 되려나 했는데 그게 거의 뭐 대여섯 번 되게 여러 번 조심조심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도달할 때까지 굉장히 여러 기관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그걸 볼 때 와 이거 캥 작가님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지 이거 보면 너무 겁을 먹겠다 너무 무섭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스마일 라식을 할 때도 그 라식하는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의사 선생님 보시는 확대된 그런 장비에 현미경처럼 비춰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박리를 해서 어떻게 스마일 라식을 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유튜브가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보지 말라고 많이 해요. 무서우니까. 왠지 그걸 보고 나면 그냥 마취하고 눈만 대고 있다가 뭐 가만히 계세요. 네, 다 됐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수술이거든요. 스마일 라식은. 근데 괜히 그걸 보고 나면
그 과정을 좀 생각하게 돼서 훨씬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괜히 그거를 알 필요도 없고 사실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결혼 지옥과 고딩엄빠로 태교를 하고 계시는 킹 작가님답게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 제왕절개 과정이란 과정은 유튜브로 전부 다 찾아봐가지고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장면, 훨씬 더 약간 잔인해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료 행위의 장면, 그런 좀 적나라한 시술의 과정, 수술의 과정을 이미 다 봤다 그래가지고 괜찮을까 아주 걱정이 사실 킹 작가님이 그걸 봤기 때문에 무서운 거다. 내가 제왕절개 하는 그 과정을 절개의 과정까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버티는 게 무서운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 언니도 언니다. 뭐하라 그걸 봤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비욘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은 진짜 정말 임신과 출산이 그 과정 자체로 진짜 대단한 일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진짜 파이팅입니다. 네. 사실 저번 주 녹음분이랑 관련해서 제가 캥 작가님한테 정말 고마운 것이 제가 저번 주에 녹음할 때 아침까지 술을 먹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내가 뭔 말하는지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갔었단 말이에요. 캥 작가님네 집을. 그래서 되게 그 다음날 숙취와 그리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행오버 어떤 숙취 다음날 숙취를 얘기하는 행오버와 불안을 얘기하는 엔자이어티를 합쳐서 이제 숙취 불안 그러니까 술 먹은 다음날 괜히 굉장히 불안한 이런 이런 감각을 행자이어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행자이어티 맥스였을 때 제가 최근 6개월 중에 행자이어티 맥스인 상태에서 저번 주 걸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걱정인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좀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언니 애 낳는다고.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걸 한 주 미룰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루 이틀을 미루기에도 그때는 이미 언니가 너무 막 일주일 남았는데 하루하루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약속한 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숙취 속에서 김밥을 싸고 킹 작가님이랑 녹음을 하고 그랬는데 킹 작가님이 굉장히 좀 신이 나가지고 요즘 또 좀 심심했는지 너무 열심히 녹음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내용을 듣고 보니까 방송이 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킹 작가님은 좀 다르다. 이 사람은 좀 약간 진행자를 뛰어넘는 그런 게 있다. 그냥 타고난 이야기꾼의 어떤 기질이 있다 생각하면서 만삭의 임산부에게 기대서 저의 숙취를 어떻게든 좀 잘 커버했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킹 작가님 거를 좀 몇 번 들었거든요. 다시 듣다가 또 집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도 괜히 김밥 해먹었어요. 김밥을 해먹으면서 뭐 팁은 아닌데 팁 아닌 팁처럼 그냥 조금 꼼수가 늘었다 하는 거는 옛날에는 사실 제가 당근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왠지 김밥에는 당근을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킹 작가님 집에 갔을 때는 그 당근 라페 한다고 샀던 기계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진짜 김밥에 볶아서 넣는 당근이 들어갈 만한 그 정도로 썰어서 나오는 기계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사실 그게 잘못 썰면 되게 스트레스고 이런데 이게 당근을 하나를 다 썰기에도 혼자 사니까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꼼수를 호다닥 부려가지고 그 감자 깎는 칼 있죠. 그걸로 그냥 한 줄씩 썰어가지고 하니까 그냥 딱 김밥에 들어갈 만한 한 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얇으니까 그거를 보통 김밥 한 줄에 그 감자 깎는 칼로 당근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2개 정도를 해가지고 볶으니까 얇아서 볶아지는 것도 진짜 빠르고 해서 집김밥을 또 해먹었습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도 김밥은 많이 싸서 냉동 보관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한 늦은 오후에 먹고 저녁에 뭐 야식 정도로 먹고 조금 남으면은 그때는 냉장고에 넣어서 다음날 이렇게 계란물 묻혀가지고 김밥전 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한 끼 정도만 만들자 했는데 또 정신 차리니까 또 4줄 만들었고요. 그래서 4줄을 만들어서 2줄은 먹었고 지금은 2줄은 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오랜만에 캥 작가님 덕분에 또 한 번 더 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있었던 정말 최근이랄까? 4시간 전의 근황입니다. 저는 4시간 전에 김밥을 해서 말아 먹었어요. 최근에 근황을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최근 근황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요즘에 그 전부터도 이제 몇 번씩 했었던 일인데, 저희 동네에 가끔 강아지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동네는 거의 다 찾는다고 했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계기로 그 강아지를 수색하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트위터랑 뭐 어떻게 저렇게 뭐 무슨 뭐 인스타 이런 거를 보다가 뭐 누가 스토리에 올린 걸 봤는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가까운 곳에 그 잃어버린 강아지가 최근에 목격됐다, 뭐 제보를 달라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번씩 들어가서 뭐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는 뭐 전단지도 같이 붙이고 뭐 수색도 한 번씩 같이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내가 상상하고 싶지 않아도 어떤 사고가 내 머릿속에서 연상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한 번씩 그렇게 참여를 해서 사람들을 같이 뭐 돕고 하는 일이 저 스스로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떻게든 다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걸 보는 게 가끔은 그게 좀 심리적으로 위안이 될 때가 있다는 걸 스스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연이 닿을 때 그렇게 수색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했던 게 좀 꽤 됐는데,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저희 동네에서 한번 잃어버린 친구들도 찾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단톡방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새로운 애들이 잃어버려가지고 또 제보가 왔거나 하면 이제 다 같이 도와주고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갑자기 그 당근마켓 동네 생활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서 이제 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이 케이스를 보면서 비욘세 청취자분들한테 이거 진짜 꼭 말해줘야 되겠다. 진짜 어처구니 없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강아지가 집을 뛰쳐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뛰쳐나가게 됐냐면, 그 세입자분이 이제 키우시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은 뭐 저처럼 키우시는데, 그 집주인분이 그 세입자가 집에 없는 상태에서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강아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구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싶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동네에 있기도 했고 했는데, 계속 키우고 할 때는 사실 강아지를 잃어버린다는 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전혀 무방비 상태였었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또 이제 외국인 분이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당근마켓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아니면은 갑자기 뭐 진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당근마켓 동네 생활에 제일 먼저 올리고 포인핸드에도 올리고, 일단 아이를 찾기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또 개설을 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공유하기 제일 편한 툴이 이제 인스타로 공유하는 게 되게 편해서 그렇게 많이 쓰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분도 이제 그런 거는 나름대로 했고,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거를 당장 도와줄 수 있는 동네 주민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들어와 달라 해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게 어떤 온라인 상황실처럼 돌아가는데,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도 막 이렇게 저렇게 그동안 봤던 뭐 노하우나 뭐 다른 분들 도와주면서 알게 됐던 것들도 이제 막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단지를 같이 붙이러 나갔어요. 한번 그분한테 이제 보호자분한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너무 놀라셨겠다 했더니
집주인분이 좀 나이가 많으시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하셨던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뭔가 집에 있는 걸 수리를 해주기로 한 게 있고 그거를 보통 집주인분이 직접 들어와서 이제 작은 것들은 수리를 해주시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원래는 안 그러셨던 분께서 그거를 문을 따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사이에 아이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일이 생길지 전혀 몰랐고 사실 집주인분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동안 해주신 걸 생각하면 사실 나쁜 분도 아니어가지고 자기도 막 무조건 여기만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너무 알겠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와 이거 진짜 청취자분들한테 말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분도 강아지가 있을 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사실 집주인한테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를 뭐 혹시 뭐 저희 듣는 분들 중에서 사회초년생 분들도 혹시나 계실 수 있으니까 안 알려줘도 되거든요. 알려주실 필요가 없고. 근데 그런 일이 어쩌다가 뭐 여러 가지 경로 때문에 그냥 뭐 알려주면 자기가 그 사이에 잠깐 고치겠다라 하든 뭘 하든 했을 때 그게 아주 예전에 알려줬었던 정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특히 집에서 아이를 이렇게 반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더더욱 집주인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거나 그런 거는 진짜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전단지랑 이런 거 보셨던 동네 주민분들이랑 이렇게 다 서로 연락해가지고 남산길 쪽에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를 찾아서 결국은 찾았고 사실 이때도 중요한 게 잃어버렸던 아이가 나타났을 때 갑자기 확 소리를 지른다거나 누구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근데 그게 좀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주의사항 지켜가지고 어떻게 잘 유인을 해서 아이는 이제 보호자 품으로 이제 잘 돌아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그런 실종된 아이들 찾아주고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그 보통 목걸이를 인식표를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책할 때 쓰는 하네스나 목걸이에는 이렇게 전화번호랑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조그만한 뭐 이런 고리 같은 거에 달아서 정보가 붙어 있는데 아이들이 평소에 생활할 때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 그리고 목줄이랑 연결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목걸이는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 많은 실종되는 고양이나 강아지 중에서 이 사람은 실종될 것처럼 실종될 가능성이 있도록 아이를 그동안 반려했구나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3년 키웠는데 13년 동안 진짜 별 그런 문제 없이 정말 뭐 하네스도 다 조심하고 뭐도 조심하고 하면서 반려를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갑자기 유실되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래서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너무 큰일이니까 평소에 그런 인식표를 달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보통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나는 마이크로칩 같은 거 다 이식을 했어가지고 뭐 잃어버리더라도 연락이 올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누군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목격되는 거나 이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똑같이 잃어버린 강아지, 잃어버린 고양이여도 목걸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진을 찍어서 당근마켓이나 그런 뭐 포인핸드 같은 데다 올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해줬다는 것 자체가 얘는 떠도는 애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뭔가 보호자가 찾고 있을 것 같다고 더 생각을 해서 일단 올려주는 게 있고 그러다가 누군가 정말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아이를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쓰다듬든 뭘 어떻게 했든 간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냥 그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동물병원이든 보호소까지 이 아이가 가야지 누군가가 그걸 스캔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일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는 그냥 길 가던 행인인데 어떤 강아지를 봤어. 근데 얘가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제가 얘를 당장 데리고 있을 수는 없지만 뭐 어디에 얘가 있다 이렇게 빨리 오시라 이렇게 연락을 줄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그 처음 보는 애를
내가 목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차에 태우든 아니면 개를 갑자기 끌어안고 막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보통은 다들 반려인이 아니니까 뭐 동물병원에 가면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뭐 무슨 수로 연락해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큰 일이고, 그리고 이건 진짜 너무너무 최악의 상황이지만 애들이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차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진짜 이건 너무 속상한 얘기지만 인식칩이 있으면,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인식칩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구청 청소과에서 보통 그걸 담당하는데, 사체가 있을 때 당연히 그런 삑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로 연락이라도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구청에 등록한 거 중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국가가 같이 관리해준다는 의미 중에 그것도 있을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는데, 그거 연락을 안 해요. 안 하고, 인식칩도 예전에 한번 되게 좀 이슈된 적이 있어가지고 인식칩 스캔도 서울에 구 2개 정도는 이제 하겠다라고 했던 건 알고 있는데,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해서 한 번씩 이제 그런 그런 찾아주는 봉사 단톡방 같은 데 있을 때 저는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남는데 제가 발로 뛰어서 전단을 해주거나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전화 한 번씩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관할 구청이나 이런 데 혹시 오늘 로드킬 들어온 거 있는지, 그러니까 이 찾아야 되는 보호자는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이걸 나중에 다 나눠서 할 때가 있는데, 전화해보면 거의 청소과 직원분들은 그거 그냥 일반 쓰레기로 처리돼가지고 모른다, 일일이 그거 스캔해서 연락 안 한다,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목걸이가 있거나 없거나 잘 해주지 않는 거는 맞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전화 통화를 하면 목걸이가 있거나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좀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떠도는 애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체 처리를 한다, 그냥 버린다, 소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를 두고 보더라도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애들이라도 목걸이 해놓는 거는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꼭 말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더욱 얘기하면 좋겠다고 느꼈던 게, 이게 강아지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고양이 케이스를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고양이를 진짜 잘 모르거든요. 고양이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전주 책회라는 전주에서 하는 책 행사에 스페인 책방 사장님들 둘이 갔을 때, 사장님은 한 명이죠. 스페인 책방 사장 에바님과 다미안님이 이제 참가한다고 갔을 때, 그때 이제 고양이를 제가 챙겨주거든요. 보통 어디를 가고 하면은. 근데 고양이 넷을 챙겨주는데 그때도 구분을 못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이들의 행동으로는 구분할 수 있어요. 맨날 어디 밑에 숨는 애는 머리 큰 아들. 걔네들 이름이 없거든요. 아들, 딸, 애미, 막둥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크고 소심한 애는 아들이다. 항상 책장 제일 밑에서 날 째려보고 있는 애는 아들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습식을 드시는데 습식을 다 먹은 할머니의 잔반을 이렇게 그릇에 남은 거를 제가 이제 남은 거는 애기들한테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노리려고 싱크대 위에까지 올라오는 당돌한 여자는 우리 딸이고, 그리고 이제 전박이 혼자서 다른 세계에서 온 이제 가족이 아닌 친구는 이제 막둥인데,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외모로는 구분을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해요. 할머니는 연로하시다 이런 느낌이고, 아들이랑 딸을 만약에 따로 만났으면 저는 구분 못할 것 같다, 얘네가 다른 포지션에 있으면. 그래서 그 정도로 구분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어떤 게 길냥이고 어떤 게 품종묘인지를 잘 이렇게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에 세상에, 요즘도 샵에서 애들을 품종묘를 이렇게 돈을 주고 데려온 사람 있나요? 라고 느낄 만큼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저희 용산구에 제가 진짜 걸어가면서 너무너무 전단지를 자주 봤던 그 난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또 경제관념 없는 경제지 기자가 망이랑 나니를 이제 반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나니야 하면서 이제 겸사겸사 보게 됐고, 너무 많은 전단지를 붙여놔가지고 근데 여기는 진짜 열심히 붙이신다, 조금 찢어졌다 싶으면 또 새 거가 붙어있고,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오래 보다가 나중에
용산구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냥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뭐 얘기도 듣고 하면서 저도 저희 동네 전단지 붙이거나 하는 거는 조금씩 도움을 드리는 정도인데 큰 일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난이가 완전 고등어 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등어 냥이라는 것도 친구들이 이제 그 스트릿 출신 아이들을 많이 반려하면서 알게 된 건데, 고등어 냥이인 친구고, 근데 고등어 냥이가 막 갈색 섞인 친구들도 있고 뭐 엄청 밝은 색도 있고 이런데, 이 친구는 약간 검은색이랑 회색이 섞여 있는 이런 고등어 고양이에요. 고등어 무늬에 되게 멋있는 진짜 그런 고양인데 설명 못하는 거 봐 정말. 그런 고양이고, 약간 턱받이처럼 턱 밑에 조금 하얀 털이 있고 가슴에 조금 하얀 털이 있고 이런 고양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 나니같이 생긴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는 길고양이들이. 그래서 와 진짜 비슷한 애들이 많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대조해서 보다 보니까, 아 똑같은 고양이라도 예를 들면 이 난이라는 고양이는 앞발에 그 검은색 회색 무늬의 고등어 냥이지만 앞발에 매니큐처럼 진짜 조금 이렇게 흰색 무늬가 있다든가, 뭐 뒷다리 중에 한쪽은 까만 털이 이제 있다거나, 그리고 뭐 그런 조그마한 디테일들이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코에 핑크 면적이, 난이는 핑크 면적이 조그만 편인데 뭐 완전 다 핑크인 고양이도 있고 까만 고양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다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고양이 앞발을 볼 때 그 흰색 매니큐가 있나 없나만 막 이렇게 보게 되고 하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나니 보호자분도 원래는 1인 가구로 이렇게 있으셨던 분이고, 그동안 나니를 뭐 바깥에 나가거나 하는 일 없이 되게 애지중지 잘 키우셨는데, 진짜 좀 모두가 당황스러운 어떤 뭐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아이가 유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게 저도 그러면서 보면서 포인핸드도 막 계속 검색해보고 당근마켓 동네 생활도 검색해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나니처럼 이제 고등어 냥이로 생긴 아이들은 사람들이 제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보호자가 있는데 나와 있는 고양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난이도 뭐 목걸이의 이름표나 이런 거는 없는 상태에서 유실이 됐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보호자분의 어떤 막 실수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대부분이 집에서 그냥 애지중지 키우는데 괜히 애들이 이게 덜그럭거리는 게 불편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그렇게 유실이 되고 나니까 알게 된 게, 아예 흰색이거나 털 길이가 되게 긴 장모종이거나, 누가 봐도 와 진짜 무슨 광고에 나오는 막 페르시안 고양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애들은 제보를 되게 많이 해주는데, 진짜 길냥이 같은 뭐 예를 들면 뭐 치즈거나 뭐 삼색이거나 뭐 고등어거나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길냥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제보를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하도 전단지나 이거를 너무 포기를 안 하고 지금 4개월째 되게 열심히 찾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 맞아 이런 애가 있었지라고 해서 꽤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난이는 보호자분이 워낙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소문이 나서. 근데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생긴 애를 찾고 있다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 애를 보고 혹시? 라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길냥이 같은 외모라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외모의 아이들은 그렇게 잘 안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끔 뭐 당근마켓이나 뭐 포인핸드에서 고양이 찾는다는 게 올라오면 이제 생김새도 조금 기억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저도 그 전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게, 정원이는 강아지잖아요. 사실 강아지랑 막 길냥이랑 같이 있는 거 막 사진 찍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고양이들한테는 그게 위험하잖아요. 강아지랑 가까워지고 하는 게 모두가 성격이 정원이 같지 않고, 어떤 애들은 막 갑자기 돌발적으로 확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고양이가 다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을 만날지 모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 무조건 길냥이하고는 얘를 떨어뜨려서 가려고 하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가까이서 길냥이들을 볼 일도 많이 없었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가까이 갈 일도 없고 해서 몰랐는데, 이제 요즘에는 한 번씩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쟤는 저렇게 생겼구나, 쟤는 무늬가 저렇구나 하면서 또 모르던 세계를 조금 알게 돼서, 길냥이 같은 애들의 외모면은 더 찾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은 또 이런 고등어 냥이 이런 친구들 중에서
앞발에 흰색 매니큐처럼 이렇게 쫑쫑쫑 나와 있는 이런 흰색이 조금만 있는 그런 고양이를 보시면, 특히 가슴에 약간 털이 있고 턱받이처럼 또 흰 털이 있고 이런 친구를 보시면은 한번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난이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당근마켓이나 포인핸드 가면은 되게 많은 아이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지금 그 난이라는 고양이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그 주변에서 목격이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도움을 많이 받다가 저도 처음으로 진짜 알게 된 게, 고양이들은 막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택배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너무 바쁘시니까 그때마다 문단속을 못하니까 택배 상하차 하는 그 트럭을 열어놓은 상태로 빨리빨리 배송을 하고 다음 장소로 가잖아요. 근데 어떤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갑자기 집을 나와가지고 떠돌게 된 친구들은 일단은 그런 택배 상하차 같은데 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많이 타고, 아니면 자동차 엔진룸에도 타가지고 이동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에서 잃어버린 고양이가 막 택배 물류센터에 가 있고, 막 무슨 서핑하는 뭐 양양에 가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진짜 개를 잃어버렸을 때랑 또 다르구나. 물론 뭐 강아지들도 귀엽다고 누가 주워가지고 데려간다고 해서 차에 태웠다가 이렇게 키우다가 감당 안 되고 이런다고 또 다시 유기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지역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양이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고등어냥이 나니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에서 잃어버렸지만 진짜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뭐 부산이든 어디든 뭐 강원도든 발견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한번 다들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냥 각 동네마다 고양이 잃어버려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날 강아지만 생각하다 몰랐는데, 한 번씩 동네 생활이나 이런 거를 보실 때 한번 잘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니는 오픈 채팅방도 있고요. 그리고 김나니라고 KIMNINI 중간에 언더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그 인스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나니 보호자분이랑은 전혀 모르는 사이고 그냥 한 번씩 전단지 같은 거만 그냥 우편으로 전달받아서 그냥 동네에 붙이는, 어차피 저희는 산책을 하니까 돌아다녀야 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인데,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위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지도 몰랐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 좀 남일 같지도 않고 해서 요즘에 좀 제일 최근 근황이랄까? 최근에 했었던 활동이나 관심사는 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 중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진도믹스 아이들이 편견에 되게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안락사를 하는 보호소들도 보호소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많지만 항상 결국은 입양이 안 된 애들이 안락사가 많이 되는데, 안락사 명단은 거의 대부분, 정말 대부분이 진도믹스인 경우가 많고 해서 그렇게 힘들게 입양이 되더라도 정원이도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었고, 그 진도믹스 키우는 분들이면은 당사자가 아니면은 진짜 이런 일을 겪어? 할 만한 일들을 한 번씩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좀 예능적으로 너무 약간 심각하게만 보이지 않도록, 하지만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영상 프로젝트 공모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마음 맞는 감독님과 함께 진도믹스, 특히 이제 중대형견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좀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는 진도믹스 편견을 개선하는 어떤 아기자기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와서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한번 공지를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있다.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보통 뭐 제가 만들고 있는 저작물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팀으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잘 얘기를 안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촬영 감독님이랑 저랑 지금 둘이서 으쌰으쌰 열심히 만들고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촬영 감독님도 비욘세 청취자시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은 다 같이 봐도 재밌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연들이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광고를 듣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연을 하나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홍재천 두루미님의 사연입니다. 지난 6월 첫 번째 방송에서 서울 퀴퍼에서의 소리를 담은 이야기가 나온 걸 듣고 반가워서 메일 드려요. 그때 방송을 듣고 서울 퀴퍼에서 비욘세님을 배웠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사연을 남겨두려고 했는데 현생에 치이면서 미루다 보니 6월 말이 되었는데요. 라고 써놨었는데요 라고 하시며 비욘세님을 뵀던 게 6월이었고 또 6월이 자긍심의 달이라 그쵸, 프라이드 먼스죠. 6월 안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6월 30일 전에 사연을 보내려고 제목을 저렇게 붙여두고 배수의 진을 쳤는데 7월이 되고도 한참 뒤에야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자책을 하셨지만 7월 26일 방송분에 나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오래된 것들도 근황 사연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지난 6월에 열린 서울 퀴퍼의 자원활동가로 참여했어요. 저도 LI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 퀴퍼에 여러 번 참여했었고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도 가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원활동가로 참여해봤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행사에 자원활동가로 참여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행사가 한국 밖에서 열린다는 현실적인 여건도 영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결국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큰 행사들은 다양한 국제적인 기업들의 후원과 천문학적인 중계료, 관람객들로부터 비싼 입장료를 받는 자본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행사인데 행사를 만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을 무급으로 쓴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물론 스스로 원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는 그런 큰 행사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은 규모의 일이라도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동경도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여러 해 동안 서울 퀴퍼에 참여하면서 이 행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가 궁금하기도 했고 뭐라도 하나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자원활동가로 처음 지원해보게 됐어요. 아마 그동안 마음을 주저했던 건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참여해도 되나? 나 뭐 돼? 하는 괜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건 정말 괜한 생각이었습니다. 경험해보시고 나니 괜한 생각이었다. 무엇보다도 매년 서울 퀴퍼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올리면 너무 재밌어 보인다. 다음에는 나도 데려가 달라는 말을 종종 듣곤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꼭 다음에 퀴퍼 전에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혼자 갈 테니 그럼 일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던 것도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는 관심 있다던 친구들이 몇 명 맞았어요. 허허. 물론 팔레스타인 침공과 관련한 특정 국가와 외국계 제약회사의 핑크워싱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라. 맞아요. 저도 퀴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됐던 그 제약회사가 있는데 저도 그거를 나중에 여기에서 열심히 풍선 나눠주는 거를 받아들고 나서 여기가 어디야 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퀴퍼 안에서 많은 분들이 나눠주셨던 게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침공 같은 경우에도
그 전단 같은 거를 안에서 내부적으로 되게 많이 나눠주셨어요. 이런 팔레스타인 침공에 어떤 식으로든 일조하고 있는 회사와 어떤 그런 국가가 참여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그 안에서 전단을 나눠주셔가지고 그걸 기꺼이 해주신 분들이 용기 내서 해주셨던 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라 이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의미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자원활동가 분들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해방에 대한 문구들을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분들 진짜 열심히 하셔서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전단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행사 관계자 측에 가까운 쪽으로 참여하다 보니 행사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새벽부터 나와서 무대와 부스 설치하고 교통통제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나 사복경찰들도 많이 보이고 대사관 주변 부스에는 경호 담당이신지 공무원증을 폐용하신 분들도 보이고 그리고 기분 탓인지 작년보다는 경찰 인력이 더 많이 늘어있는 느낌이라 조금 안심이 되었답니다. 행사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기존에 담당하던 경찰서가 아니라 올해는 다른 경찰서로 관할이 바뀌었는데 그곳에서 전보다 훨씬 잘할 자신이 있다고 하셨다고 해요. 참여하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경찰들이 에워싸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행진할 때도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인력들이 배치된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저는 행사장 입구에서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다 쌍욕을 몇 번 듣기도 했지만 기분 좋은 날이고 바로 근처에 경찰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개입할 거라고 생각하니 큰 타격은 없었답니다. 아무튼 비욘세님을 배웠던 건 행진이 끝난 뒤였는데요. 사실 행진 전에 행사장 안에서 혜영 언니와 쉐리님, 담비도 눈앞에서 봤는데 한창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을 하러 얼른 이동해야 했던 상황이라 대화가 끝나길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른 분과의 대화를 끊고 갈 수는 없어서 인사는 못 드리고 바로 앞에서 내적 친밀감만 가득 느꼈답니다. 공개방송 때나 멀리서 배웠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보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비욘세님을 찾게 된 건 좀 더 극적이었는데 행진을 마친 뒤에 친구가 굿즈샵에 있다고 하길래 친구를 찾으러 갔는데 마침 무지개 4컷 찍는 부스의 줄에 서 계시는 비욘세님이 보이더라고요. 친구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면 혼세님도 못 뵐 뻔했어요.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 반 떨리는 마음 반으로 비욘세님 맞으시냐고 여쭤봤는데 혼세님께서 알아봐 주셨는데요. 그러더니 대뜸 같이 계시는 일행분에게 거봐 하는 느낌으로 테라브레스를 꺼내서 얼른 주라고 하셔서 얼떨결에 테라브레스를 한 병 받았는데 혹시 그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청취자를 만날 수 있을지 내기라도 하신 것인지 뭔가 어리둥절했는데 일단 주시길래 감사히 받았습니다. 나중에 방송을 들어보니 청취자를 여럿 만나셨다고 하고 저는 행진 뒤에야 배웠으니 제가 처음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퀴퍼에서 비욘세님 만났더니 테라브레스가 나오는 세상. 이거는 이제 뭐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퀴퍼에서 만난 분들이 테라브레스가 비욘세의 협찬을 올해 해주셨고 이제 온누리 스토어에서 협찬을 해주셨고 그리고 비욘세 공개 방송 때 테라브레스를 굉장히 여행용 사이즈를 많이 협찬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전체 몇 석이다 스텝까지 해도 몇 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굉장히 넉넉한 수량을 주셔가지고 그게 축제가 끝내고 나서 온누리 스토어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보내주신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가지고 요거 남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다시 반납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기회가 될 때마다 청취자분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그냥 드리는 게 좋을까요? 했더니 이제 테라브레스에서 그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왕 한번 나간 거니까 그거를 다시 뭐 회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혼세님이 청취자분들 한 번씩 만날 때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은 지는 꽤 됐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되게 길잖아요. 원래 그런 가글 제품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유통기한을 확인하니까 그래도 좀 남아있고 해가지고 퀴퍼를 갈 때 이제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그거를 바리바리 싸갔죠. 싸가가지고 누군가가 비욘세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비욘세가 팟캐스트 이름이기 때문에 저한테 비욘세를 안 듣는데 저를 비욘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비욘세님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한테 무조건 드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드리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었고 그게 수량이 너무 많아서 저 혼자 들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친구들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호를 주면
테라브레스를 꺼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다행히 많은 청취자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를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배부를 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독일문화원 행사에 갔을 때도 따로 인사도 안 드리고 저 멀리 앉아 있었는데도 오시지 않았었냐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놀랍고 민망했답니다. 그 행사도 작년에도 참여했던 행사였는데 혼세님께서 진행자로 오신다길래 얼마나 반가웠는데요. 그래놓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지만 정말로 좋았어요. 진행 너무 잘하신다고 감탄하며 역시 믿고 보는 혼세님이다. 그날 와인을 곁들이시는 모습 보고 너무 자연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차 버리고 집까지 걸어가셨다는 얘기까지 너무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때 독일문화원에서 행사를 할 때 독일문화원이 저희 집에서 걸으면 15분, 20분이고 차로 가면 진짜 5분이거든요. 근데 보통 걸어서 15분, 20분이면은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걷는 걸 싫어하는데 산책로의 삶을 사는 입장에서는 저는 정원이가 없으면 정말 짧은 거리라도 이제 잘 걷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차를 이제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놓고 거기가 이제 와인이 무료인 행사여서 웰컴 드링크를 또 아무 생각 없이 한 잔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모금도 먹으면 운전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결국은 놓고 갔던. 그래서 또 속으로 어차피 차를 이렇게 놓고 갈 것 같으면 더 많이 마실 걸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래서 자고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차를 찾아왔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고 보니 조금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혼세님께서 오늘 일 마치고 같이 일한 사람들하고 다 같이 회식은 안 하시냐. 회식을 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 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 메일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안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누군가에겐 회식이 중요하구나 생각했고 잠시 뒤에 만난 친구도 저한테 끝나고 회식 안 하냐고 묻길래 너무 웃겼답니다. 저는 회식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에게는 큰일을 마치면 회식이 당연히 이어진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요. 제가 평소에 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저 얼른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런 다름을 깨닫는 것도 즐거웠어요. 사실 비혼세님을 만나뵌 것만으로도 너무 반갑고 좋았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혼세님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던 스토리를 보니 제가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행진트럭 뒤에 계셨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계셨는데 못 뵈었으면 억울할 뻔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즐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혼세님 뵈어서 좋았다는 얘기 하나 쓰려고 했는데 너무 구구절절 길어졌네요. 6월 한 달 동안 많이 치이느라 지치는 날들이 많았는데 매주 금요일 자정마다 그 자리에 있어주신 덕분에 더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잼예 해주시고 그냥 비혼세님이 얘기하시면 다 재밌어요.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모쪼록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느낌인데 습하고 더운 나날들 건강 잘 돌보며 지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홍재천 두루미 드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회식을 생각한 적이 없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의 회식은 싫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뭔가 다 같이 어떤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나서는 또 재미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당연히 회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 굉장히 좀 글러먹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저는 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얼마 전에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공개방송 마지막 공개방송을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청취자분들이랑 다 같이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데? 라고 느꼈던 또 나중에 이것도 제가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두 분을 어떻게든 다시 팟캐스트를 하게 만들겠다는 또 저만의 또 지금 또 부담 주면은 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그때 가서 한번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뵈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날 퀴퍼가 사실 계속 장소 허가가 안 나가지고 시청광장 이 새끼들이 자꾸 원래 그 항상 했었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를 쓰고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쳐가지고 여러 번 장소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홍재천 두루미님 같은 스태프분들이 되게 애써주신 덕에 사실 이게 나중에는 도로 한쪽을 놓고 하는 행사라서 이게 위험하려면 되게 위험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건 정말 그 주최하신 분들과 활동가 분들의 덕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해방촌 어떤 책과 맥주 축제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거 기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놀궁리를 찾아보겠다며. 그래서 어떤 맥주와 어떤 이런 행사 스폰서십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짜 너무 활동가분들이 너무 잘 해주신 행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가웠고 너무 늦기는 했지만 서울 퀴퍼 고생하신 분들 진짜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정말 너무너무 잘 즐겼어요. 다음은 대연동 쌍꽈배기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살 때부터 비욘세를 듣기 시작해서 이제 2년차 청취자인 대연동 쌍꽈배기입니다. 사실 20대 초반의 청취자분들보다 30, 40대 비율이 더 높기는 해가지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짐송님이 재직 중이신 학교에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에요. 최애랑 같은 학교라니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냐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짐송님이 재직 중이신 학교의 학부생이면 이제 그 닉네임으로 이제 벗이라고 많이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줌 벗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저의 최애는 척척 박사 준비생 괄호 열고 현 교수인 짐송님이었는데요. 짐송님이 강의를 준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기다렸건만 지난 학기에는 전공이랑 겹쳐서 너무 아쉽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시간표상 이번 학기에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후기도 볼 겸 에타에서 강의평을 찾아봤는데 세상에 후기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수업 재미있고 흥미로움, 교수님 밈에 빠삭하심, 교수님 트렌디하고 열정 넘치는 분이심, 연애 프로그램이나 아이돌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종종 언급하심 등등 비욘세에서 봤던 밈잘할 짐송의 면모가 수업 중에도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혼자서 쿡쿡 웃었습니다. 이게 이진송이지 이거지에 수업이 더욱 기대되네요. 진송님 혹시 중도에서 마주칠까봐 시험 기간에 고개를 바짝 들고 짐송 출몰 예상구역을 지나다녔는데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습니다만 근데 설령 이때 마주쳤더라도 둘 다 원시의 몰골이었어서 좀 민망하진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걱정되기도 하네요. 그래도 전 너무 아쉽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짐송님 꼭 한 번은 자만추하고 싶어요. 최애와의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짐송님 아니 이진송 교수님 아직 수업은 안 들었지만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꼭 학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학기 수강하게 된다면 1년에서 진짜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니 들어야만 합니다. 이진송 교수님 9월 달에 학교에서 만나요? 미리 사랑합니다 라는 거를 왜 비욘세 왜 비욘세에 보내셔가지고 저는 요걸 이제 보자마자 싹 긁어가지고 짐송님 보내드렸죠. 그래가지고 짐송님이 좀 굉장히 놀라시기도 하고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팟캐스트라는 매체 자체가 아주 20대 초반보다는 20대 후반이나 이제 30, 40대 분들이 더 많이 들으셔서 대학원생분들 워낙 많이 들으시고 보통 2년차 학부생이 그렇게 들을 일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지 더더욱 짐송님 너무 반가워하셨고 저도 뭔가 뿌듯하다. 비욘세를 통해서 물론 뭐 짐송님도 워낙 여러 가지 활동하시니까 다른 경로로도 알게 되셨겠지만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읽은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요즘은 강의평이 나오는구나. 에타에서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너무 소름 끼친다. 너무 소름 끼친다. 나는 시켜줘도 나는 대학교 선생님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짐송님 새삼 정말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연동 쌍꽈배기님께서도 꽈배기 맛있게 드시고 화이팅입니다. 다음 학기 수강 신청 꼭 성공하셔가지고 후기를 보내주시되 아시죠? 좋은 얘기만 좋은 얘기 위주로 왜냐면 모두가 모두를 평가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애정이 뿜뿜 하시겠지만 좋은 얘기 많이 보내주시고 얼마나 또 좋으실까. 최애가 같은 학교에 있다니 그리고 어떤 내가 같은 학교를 다녀서 최애 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니 이것도 너무 재미있는 경험일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칼리 언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비욘세님 안녕하세요. 칼리 언니예요. 오랜만에 근황을 보내봅니다. 지난 토요일 한줌단 분들과 바디 뉴트럴 북클럽을 했어요. 방송 듣고 책을 읽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공릉동 던님님
간장공장 공장장, 공릉동 던니님이 발제를 해주시고 연산동 망치님이 공간을 제공해주셔서 인간 6에 칼리까지 함께 바디 뉴트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 칼리를 반겨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북클럽 마치고 밥 먹는 술집 광장에서 한줌단 분이 결성하신 라우닛 콰르텟의 공연을 봤어요. 첫 줄이 모두 한줌단이었는데 제가 연주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벅차더라고요. 오, 라우닛 콰르텟. 너무 궁금하네요. 다음에 저도 한번 보러 가봐야겠습니다. 엊그제 한줌단 분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엊그제 국립극단이 뭐가 어렵다는 거야. 큰일이네. 솔직히 공릉동 던니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국립극단 엊그제 한줌단 분과 국립극단의 연극 햄릿을 받고 다음 주에도 한줌단 분들과 또 봅니다. 저는 덕질 성향이 없어서 같은 공연을 여러 번 보는 편은 아닌데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은 공연이라 추천해요. 오, 국립극단의 연극 햄릿을 추천하셨습니다. 곧 막을 내리고 전에 매진이긴 한데 간혹 취소표가 뜬답니다. 이봉련 배우가 대단하고 여러 배역이 젠더프리로 여성 배우가 연기해서 보기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만으로 입사 14주년이 됩니다. 2010년 7월 26일 학교 졸업 후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어느새 14년이 흘렀네요. 자,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욘세가 올라와서 바로 들으시는 분들 지금 7월 26일에 듣고 계시죠? 그러면은 칼리님의 입사 14주년입니다. 야! 제가 지금 오른손에 핸드마이크를 들고 있어가지고 박수는 칠 수 없지만 네, 볼따구로 쳐보았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올해 6월에 부서 전배 받고 전근 배치 뭐 이런 거겠죠?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새로운 업무하는 즐거움도 큽니다. 챗GPT 써봐야지 생각만 했었는데 업무 바뀌고 난 뒤에 어리버리하게 하기 싫을 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아직 세상에 모르는 것, 한 번도 안 해본 것, 배울 것, 즐거운 것 모두 많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올해 10월에 SFG라는 캐틀벨 자격증. 캐틀벨 자격증이구나. 캐틀벨 자격증에 도전하는데 건투를 빌어주세요. 3년째 파워존 합정에서 주말 수업을 듣다가 도전하게 되었어요. 망원동에 위치한 파워존 합정은 여성 관장님이 근력운동을 지도하는 공간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어 모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신청한 SFG 레벨 1은 16kg짜리 캐틀벨을 가지고 스킬 테스트, 스윙, 겟업, 프레스와 스쿼트 와 스네치 5분에 100회를 수행해야 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렵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일반 회사원인데 이걸 하고 있네요. 김종국 씨 짤이 떠오르지만 뭐 언제 어떻게든 써먹을 날이 있겠죠. 근육 1kg이 1,3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데 나이 들수록 더 강해진다는 건 꽤나 짜릿합니다. 비욘라이프 가시화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비욘세 덕분에 저의 세상이 더 넓어지고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겼습니다. 비욘세가 제 삶을 얼마나 더 재밌고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지 꼭 비욘세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가끔 아니 자주 견디기 힘든 소식이 들려오지만 지금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지난하게 비가 계속되는데 정원이와 안전하고 즐겁게 산책하시길 바래요. 비욘세님과 한줌단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더불어 혼자 사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알차네요. 감사합니다. 근황 자체를 듣기만 해도 이제 콧구멍이 커지는 너무 흐뭇한 근황이었고 비욘세가 삶을 재밌고 풍성하게 해줬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정말로 비욘세가 없었으면은 일단 정원이 입양은 진짜 하지 않았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도믹스 관련된 콘텐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마 9월쯤에는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그것도 비욘세가 아니었으면은 진도믹스 친구를 반려할 생각을 했을까? 이 세계를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거에는 사실 칼리 언니님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야말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또 이렇게 올 때마다 그냥 오시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들고 오시는데 이번에도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몸져 누울 것 같은 바쁜 일상 공연 보러 다니고 이제 운동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바빠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일기예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지금
그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부산 촬영도 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또 강아지도 만나고 저희도 이제 야외 촬영도 계속해서 해야 되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아예 그 예보가 있더라도 그냥 가요. 그냥 가서 그 비 올 때는 그냥 잠깐 들어와 있다가 나가거나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예보가 아무 의미가 없어서 비 온다고 했다가 쨍쨍 찌는 날들도 있고 계속 이렇다 보니까 근데 이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강아지 산책도 예측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원이는 안 그래도 비 오면 기분 잡친다고 막 온갖 이렇게 약간 등으로 짜증을 내는 게 느껴지거든요. 줄을 잡고 있는데 등으로 짜증을 내는 게 느껴지고 앞서서 걷지 않고 막 이렇게 줄이 느슨하게 돼 있기는 하지만 뒤에서 아 다리 아프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기분이 잡쳤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걷기 때문에 비가 오면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다들 특히 실외 배변하는 강아지를 두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마리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비욘세님 안녕하세요. 사연 보내기 카테고리에 이거는 비욘세닷컴 얘기하시는 거겠죠. 사연 보내기 카테고리에 청취자 근황이 있어서 근황을 보내봅니다. 있으니까 보내보았다라는 특이한 어떤 그 사연을 보낸 계기. 제가 사연을 보내드릴 때마다 이 팟캐스트에 배우 이재훈의 근황이 울려 퍼지는 것이 어쩐지 민폐라고 느껴지지만 이번에는 2021년도부터 줄곧 언급드렸던 전설의 만점짜리 시나리오. 요거는 이제 영노자와 비욘세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 만점짜리 시나리오란 이재훈, 구교환, 이옥섭 셋이 친해져서 팟캐스트 영노자 혹은 비욘세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부터 잡고 있던 이 시나리오는 이재훈과 구교환이 영화를 같이 찍더니 결국 2024년 7월 3일 영화 탈주로 1차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저는 올해 영화 시사회 전부터 혹시 라며 늘 초긴장 상태로 팟캐스트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은밀하고 긴밀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훈 씨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나가 스페셜 DJ 약속을 하고는 팟캐스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훈 구교환 배우님이 SBS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홀로 외롭게 팟캐스트는? 이라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훈과 구교환 배우님이 유튜브 핑계고에 나오셨을 때 구교환님이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언급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구교환 배우님께 제 꿈은 구교환 배우님이 영노자회에 나와주시는 거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 탈주 무대 인사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과연 저는 편지를 전달하였을까요? 저는 결국 편지를 전달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구교환 씨는 저와 사진도 찍어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해주셨지만 끝내 편지는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3년간 기다린 제 시나리오는 결국 빵점짜리 시나리오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만점짜리 시나리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교환 배우님께 드릴 편지를 늘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치 그 직장인분들이 가슴에 항상 사표를 안고 살지 않습니까? 이분은 구교환 배우님께 드릴 팟캐스트에 나오시라는 편지를 사직서처럼 언제든지 던질 수 있도록 이제 가슴에 품고 다니신다. 이재훈 배우님의 아름다움과 그와의 아름다운 에피소드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분은 지금 사연을 보내는 척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영화 홍보를 하려고 지금 이걸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양심이 있으시다. 마리링 님이. 그리고 이분이 팟캐스트에 사연을 여러 번 보내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이제 조금씩 쌓여가고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사실상 제작진의 어떤 느낌이 있는데 영화 탈주 많이 받으세요. 그쵸?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 그냥 서비스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2024년 7월 3일 영화 탈주라고 하십니다. 이게 개봉일이겠죠? 다음에는 더 질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각자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마리링 드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웃긴 게 편지를 물론 뭐 이재훈 씨한테 보내는 편지도 간직하고 계실 수도 있고 보내실 수도 있겠죠. 근데 구교환님한테 이런 불순한 목적으로 구교환님 팬덤이 또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가슴에 펠레터를 안고 있는 분이 또 계신다. 물론 또 영화를 좀 이제 지켜보고 프로모션을 이제 보고 하다 보니까 겸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이런 불순한 목적으로 팟캐스트에 섭외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갖고 계시다는 게 좀 굉장히 귀여웠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주 사연 주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 뉴비도 계시고 해가지고 근황 사연이 좀 되게 다채롭고 재밌었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또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또 혼방하는데 재밌네요.
제가 그 전에 했었던 회차들이 책도 열심히 읽고 아니면 또 숙취에 쩔은 상태로 캥 작가님 집도 가고 해가지고 늘 즐겁지만 또 알차게 이걸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조금 있는 회차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덕분에 너무 편하게 잘 얘기했고 지금 9시니까 웬만한 거는 크게 편집하지 않고 최대한 좀 늦지 않게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뭐 지나가다가 얘기했지만 해방촌 축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하고 있어서 혹시 여기에 나도 뭔가 같이 해보고 싶다. 특히 맥주 브랜드 여러분 같이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뭐 연락 주시고 뭐 소개를 해주셔도 좋고요.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영업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도 지금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있지만 혹시 있으면 또 연락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나올 진도믹스 친구들과 관련된 요 콘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들 이제 당근마켓 동네 생활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보호자 손을 놓쳐가지고 떠도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덥고 또 습하고 편의점에 맥주 하나 사러 나가기가 겁이 나요. 왜냐면 맥주 하나 사러 갔다가 굉장한 편세권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데도 샤워를 또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정말 그 허벅지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참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힘든 계절이지만 여러분 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또 재미있는 거 좀 찾아가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발견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지 북 앤 필름이라는 독립책방에서 한 번씩 그 팝업 전시 형식으로 하는 편지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계절마다 지정된 작가들이 편지를 한 통을 써서 완전 밀봉한 상태로 책방에다가 입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형식을 하고 있는 결국은 에세이 한 편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편지 봉투에 작가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접어서 넣어서 밀봉을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이제 그걸 책방에 입고를 하면 그거를 스토리지 북 앤 필름 서울 후암동에 있는 로타리점에서 오프라인에서 그걸 전시하면서 스토리지 북 앤 필름 온라인 몰에서도 그걸 판매를 하거든요. 한 통에 3,000원이라는 굉장히 작고 깜찍한 가격에 판매하는데 이번에 여름 편지에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름 편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익명의 수신인에게라는 제목의 전시이고 저는 거기에 제가 여름에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나름의 비밀과 여러 가지를 다 담아가지고 비밀스러운 편지를 작성을 했는데 그거를 스토리지 북 앤 필름 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혹시 여름에 편지 한 통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미 입고한 편지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간 제한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기간 한정 판매. 이게 또 시간 제한이라 그러면 갑자기 빰빰빰빰빰 이런 느낌이 있는데 기간 한정으로 아마 8월까지 판매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이제 구매할 수 없고 그래도 수량도 한정이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품절이 되면 재입고를 하기는 하지만 한정 수량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만나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욘세닷컴에 있는 여러 가지 비욘세 굿즈나 도서출판 아말페가 가지고 있는 오늘 헤어졌다, 미루리라, 난 슬플 땐 봉춤을 쳐 등등도 같이 다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도 오랜만에 이런 광고스러운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미상관으로 얘기하자면 캥 작가님의 출산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항상 늘 저희 게스트분들과 굉장히 다양한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게스트분들 응원해주시는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잘 안 하던 인사인데 요즘에 좀 많이 하는 인사가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너무 덥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시고 되는 대로 설렁설렁 재미있게 좀 무리하지 않으면서 여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